쇼윈도 며느리 올해의 의사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사이좋은 의사 부부가 나란히 공동 수상자로 발표가 됩니다. 사람들의 무한한 축하와 부러움을 받으며 의사 부부는 나란히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아내 노영원은 이 상을 받게 된 건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덕분이라고 소감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난 직후였던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인 최 검사가 살아생전 누구보다도 며느리를 가장 예뻐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젊고 예쁜 며느리를 질투를 해요. 노영원이 시상식 때 입을 옷을 도맡아서 마련을 해준다더니 일부러 세상 촌스럽고 마치 헌옷함에서 주운 듯한 옷을 며느리에게 입히고야 말았네요. 그러나 노영원은 그런 시어머니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가족은 생명의 동아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며 애정을 드러내는 소감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정신과 의사로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이 가족의 소중함이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노영원은 친정아빠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당신도 알고 있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부분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의 죄를 이제 와서 밝혀봐야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최 검사는 고향 선배인 영원 아빠를 무척 존경을 했었어요. 그러나 황주그룹이 제시하는 거액의 돈 때문에 선배에게 성추행 혐의를 씌워서 자살로 내몬 후에 죄책감을 덜고자 딸 영원을 내려와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내 자식처럼 사랑하며 길러왔던 거죠. 시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동생이 영원을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홍사강이 쓴 소설책을 주며 최 검사가 죽은 상황이 소설에 쓰여진 것과 똑같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최 검사를 죽인 범인은 홍사강이 아니죠. 홍사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홍사강의 소설을 보고 그 방법대로 최 검사를 죽였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원은 가족 사진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는데요. 이미 죽은 시아버지가 1번이고 2번은 남편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랍니다. 3번은 시어머니, 4번은 아들, 그리고 5번은 영원. 그런데 이세나라는 환자가 또다시 영원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때 슬피 울던 여자. 죽은 최 검사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봅니다. 최 검사가 살아생전 바람을 많이 피웠다는 건 영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세나는 상담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죠. 그럼 이세나가 사랑했던 사람은 죽은 최 검사? 최 검사는 세나에게 할아버지 뻘이지만 현재로서는 세나가 사랑한 사람은 최 검사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영원은 이세나가 무척 경계가 됩니다. 사실 얼마 전 발신인이 없는 택배를 받았는데 목이 잘린 비둘기 인형과 영원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영원은 이 택배를 보낸 사람이 세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고해보니 남편이 위험에 처해 있네요. 남편은 2번이니까 시아버지 다음으로 죽음을 당할 대상이 되겠네요. 그런데 영원은 또 택배를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미니어처네요. 주소가 적혀 있는데 서정면 742-3. 영원은 깜깜한 밤에 혼자서 이곳을 찾아갑니다. 남편의 비밀스런 사생활. 집에 오니 남편이 손님을 데려왔어요. 선배의 아들, 이름은 태호라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라면서 아들 도연의 수학 과외 선생으로 집에서 함께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가 영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이 웬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장 남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에서 이 여장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맙소사 바로 태호였던 거죠. 남편과 태호는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1년 동안이나 송도의 호텔에서 학회가 열린다면서 뻔질나게 출장을 갔었는데 영원히 그 호텔을 찾아가 보니 학회는 열린 사실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은 학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 태호라는 청년과 놀아났던 것입니다. 남편을 납치한 사람은 누구? 영원은 미니어처에 적힌 주소지로 혼자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동료 의사인 오 선생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라서 오 선생을 부르며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시어머니, 오 선생 죽지 않았다. 깜짝 놀란 영원. 도대체 왜 시어머니가 이곳에 있는 거지? 한편 영원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홍사강은 그게 중요하니? 아직도 모르겠어? 우리는 함정에 빠졌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영원의 남편 재진이 납치를 당했어요.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고 휴대폰에는 엄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2번이나 찍혀 있네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영원과 홍사강이 있는 집의 현관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있어요. 홍사강과 영원은 급히 몸을 숨깁니다. 도대체 누가 영원의 남편을 납치하고 또 나머지 가족들의 목숨도 위협을 하는 걸까요? 영원의 환자 이세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세나가 범인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배우가 분명 또 따로 있겠죠? 아무튼 영원은 시어머니와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바람핀 남편을 포함해 가족들을 구해내기 위해 시어머니와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예측이 되어집니다.